세상의 미녀와 순정남에서 진짜 막장 드라마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건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이 영상 하나로 출생의 비밀 싹 다 이야기 드립니다. 대본 유출된 내용으로 절대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래도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핏줄을 숨기고 진짜 아들로 데려올 수가 있다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진단이 가짜라고 꾸준히 댓글 달았는데요. 저 안 믿었거든요. 드라마에서 친자 검사만 2번이나 나왔는데 설마 재벌 집에서 유전자 검사도 안 하고 자식으로 인정했어? 공진단은 공대길 진짜 맞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공진단이 가짜 아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홍혜교 공시 핏줄도 아닌 애를 낳고 사기쳐서 그룹을 집어삼키려고 한 거네요. 사기칠 리 없어서 애를 가지고 사기를 치나요? 드라마가 해도 너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수연의 과거가 다 드러났으니 홍혜교 공진단이 대놓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닐 게 분명하겠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날뛰게 될 두 사기꾼 모자를 참교육하기 위해 한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32화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남자 잠시 한눈 팔린 사이에 떨어진 지갑 속에서 보이는 어린 홍혜교 사진 아마도 공진단의 친아빠 있지요. 공진단의 친아빠가 외국으로 떠나 있었던 것은 홍혜교 있었던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신과 홍혜교, 자식을 공대길 아들로 둔갑시킨 것이죠. 이 남자는 과거 공대길 수행하는 운전기사였는데요. 공대길 회장이 무척이나 신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자는 대길을 보필하며 일부러 공대길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홍혜교 주의 깊게 보았을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들 하잖아요. 이 남자 또한 홍혜를 첫눈에 본 순간 딱 나와 같은 부류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끌렸죠. 애교도 늑다리 할아버지 품에 안기려면 이 남자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어찌저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눈이 맞게 되고 손이 맞게 되고 입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대길 몰래 집을 드나드는 연인 사이가 된 거죠. 하지만 막상 홍혜교 임신을 하니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즐기기는 했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어요. 거기다 교배에 들어있는 애가 자기 애인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 홍혜교에 이야기합니다. 너네 뱃속에 있는 애 운전기사 자식 만들고 싶어? 아니면 돈 많은 재벌집 아들로 만들고 싶어? 당연히 재벌집 아들이지. 돈 없이 사는 건 나로 충분해. 내 자식은 돈 없는 서러움 없이 누릴 것 다 누리며 살게 하고 싶어. 그럼 답 나왔네. 애교야 이해. 공대길 애로 만들자. 미쳤어. 회장님 아시면 오빠도 나도 둘 다 죽어. 분명히 그 너구리 같은 할아버지가 유전자 검사할 텐데 그걸 어떻게 바치려고? 걱정 마. 나한테 다수가 있지. 그럼 오늘 밤 너 공대에 같이 있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회장님 대놓고 나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내 방에 데려올 수가 있는 건데 내 뱃속에 공대길 아들로 만들 묘한 수라도 있는 거야. 우리의 공시 집 사람으로 만들면 나야 좋지. 야망은 컸지만 머리가 꽃밭인 홍혜교 공대길 집에서 주방 참모로 지내고 있는 꽃분 따라 공대길 몇 번 마주쳤는데요. 공대길보다 공대길 옆에 있는 사모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연하게 부러워만 하다 나중에는 사모 자리를 뺏고 싶었죠. 그러나 눈길도 안 주는 공대길 때문에 매번 공치기만 했던 애교였다. 악의 공시 집한 자식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도 공대길 애인으로 만들어준다니 눈이 뒤집힐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저 진단의 친부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남자는 일부러 공대길이 자주 마시는 술에 약을 타서 인사불성으로 만들어버리고 홍혜교 있는 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애교는 명실상부 공시 집에서 숨겨진 여자로 지내게 되죠. 하지만 사업가인 공대길 유엔 솔직히 뱃속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술 마시고 일어났을 뿐인데 홍혜교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 태어난 후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신의 충실한 기사였던 진단의 친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대길 유엔 자신의 머리카락과 진단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걸 이 남자는 공기의 머리카락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바꿔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전자를 뒤바꿔 치기 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공대길은 친자 확률이 999.9% 서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진단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오직 애교와 진단의 친부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의외의 인물이 또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홍혜교의 엄마인 김꽃분입니다. 김꽃비는 자신이 딸이 진단의 운전기사와 애를 가진 것을 알고 또 그 아이를 공대길 회장의 아이로 둔갑했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짓을 지다리 했으니 기가 막히겠지. 당장이라도 말려야 했는데들을 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왕 사기 칠 거면
뒤탈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어설픈 사기극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따로 진단의 친부를 만납니다. 긴 말 남새 회장님이 아시기 전에 빨리 여길 뜨게 갑자기 여길 들라. 우리 애교가 저지른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긴 하나의 엄청난 짓을 공시집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목숨은 물론 이곤의 모가지도 날아가이 사람아. 사기도 사람 가려가며 쳐야지 어떻게 공시집을 상대로 사기를 쳐. 그 집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 이때 지금 충격받아 쓰러지셔서 손을 못 쓰는 거지. 조금만 이상하기만 해도 사모님은 애교 자식이 가짜인 걸 금방 알거다. 시간이 없어. 내 자식이 공시 집안 식구 되려면 자네가 빨리 한국 땅을 떠야 되네. 내가 애교의 얘기에서 매달 섭섭하지 않게 입금할 테니 제발 떠나게. 이 사실 드러나면 너랑 애교 그리고 나까지 다 죽게 돼. 꽃분. 제2의 흔들리는 진단의 친부. 애교아지 자식은 들켜도 내일 아니다 생각하는데 자기 모가지가 잘린다는 말에는 겁나요? 어쩔 수 없이 친부는 꽃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남미집 도련님으로 들어앉히고 자신은 해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세월도 흘렀고 김꽃분 죽었습니다. 진단이 어엿한 성인이고 투자회사를 차린 사장이 되었죠. 거기다 대한민국 유명식품 기업의 딸태이와 결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나요? 물론 돈을 더 뜯을 좋은 소식이지요. 진단의 친부는 33회 홍애교 찾아갈 겁니다. 홍애교 깜짝 방문하는 공진단의 친부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이에요. 태희아의 결혼으로 이제 우리 진단이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이 남자가 절대로 반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진단이 자신의 핏줄인 것을 이용해 홍애교에 엄청난 돈을 마련하라고 할 건데요. 애교는 그 돈을 채우려 허덕이고 허덕이다 나중에는 손 떼서 안 되는 사채까지 끓여올 겁니다. 진단이 몰라야 하고 집안에서도 알면 안 되는 비밀이니까. 그러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박도준이에요. 도준을 괜히 마리에게 붙여줬나요? 이건 다 홍애교 미친 비밀을 빵하고 터트리려고 작가님이 도준이 붙여놓은 겁니다. 도준이 엄마 백미자 이용했던 사채업자를 홍애교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몰래 뒤를 밟다가 진단의 친부를 알게 되고 나중엔 그걸 공진 그에게 밝힐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공진 그이지만 아빠와 자기를 상대로 사기를 친 홍애교 걔는 이를 갈 거예요. 홍애교 때문에 엄마도 화병으로 죽었으니 더하겠죠. 홍애교 나중에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고통받을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나중엔 사기죄로 백미자 감방 동기가 될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드라마는 역시 상상의 나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수다를 떠는 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꿀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라마 속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